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를 하기가 참 민망한 나날입니다. 자, 미국에서 바라본 한반도의 오늘 22회 시간을 열겠습니다. 자, 오늘도 뉴욕에서 지금 언론인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원식 선생님 모셔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정말 안녕하다는 게 이렇게 죄스러운 건지 모르겠는 이런 나날인데요. 예, 우리 일단 세월호 관련해서 정말 대참사가 났습니다. 대참사가 났는데 우리 지금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실종자분들이 다만 한 분이라도 살아 돌아오시기를 정말 기적이 좀 사실 비현실적인데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적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우리 해외에서 보시는 분들도 그러시겠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외신에서도 이거 관련해서 좀 보도가 많이 되고 있나요? 예, 엄청나게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임각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지금 이 방송하는 순간 아마 사망자가 한 104명 정도 지금 이렇게 또 증가하는 모양인데, 아직도 한 200여 명 가량이 있으신데, 꼭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이 취재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밤잠도 안 자고 이렇게 보고 이래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뭐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CNN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워낙 이게 대형 사고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뉴욕의 텐텐 윈즈라고 라디오 24시간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한 8년 됐는데 아마 한국 관련 뉴스는 북한에서 핵실험했다든지 은하삼호 발사하고 그거를 약 한 두세 시간 메인으로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약 한 4, 5일에 걸쳐서 라디오 뉴스마저도 거의 메인 뉴스로 계속 20분마다 이 참사가 보도되고 있고 거의 말레이시아 항공 이상으로 지금 보도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 선생님, 지금 한국의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 언론과 정부 여기에 대한 이제 분노가 굉장히 국민들 안에서 되게 높습니다. 굉장히 높은 게 사건의 진실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생명을 빨리 살릴 수 있겠는가에 대한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굉장히 선정성 위주로 방송하고 그리고 은폐나 왜곡, 축소의 의혹이 처음부터 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여론 안에서입니다. 한국 언론은 지금 사실 언론으로서의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완전 여실히 드러났고요. 그래서 외신 보도들에서 오히려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라든가 그리고 구조 난맥상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려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외신 보도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원인을 어떻게 보고 주로 분석을 하고 있는지요? CNN, ABC, 그다음에 뉴욕타임즈, 또 특히 BBC 전부 이해가 안 된다. 전문가들 인터뷰나 이런 걸 워낙 많은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을 종합해 드리면은 이 여러 전문가들이 출연해서 하는 말씀의 가장 일부는 이 침몰 사건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중에 가장 하나가 6,800톤 이상 넘어가는 거대한 페리호가 넘어지는 것까지도 이해가 넘어졌다 하더라도 너무 순식간에 이렇게 침몰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CNN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이 출연해서 분명히 암초나 어떤 충돌, 외부적인 충돌이 있었다고 하고 있고 초창기의 원인 규명에 관한 외신 보도들은 지금까지도 한국에서도 현재 사실 이 사건의 원인이 아직 안 밝혀졌고요. 외신 쪽에서는 종합적으로 페리오가 저렇게 순식간에 침몰한 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외부 충격이 분명히 있다. 그렇게 하고 일본 외신들도 외부 충격에 의하지 않고는 저러한 일이 발생돼서 이런 쪽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 언론들은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똑같이 일본에서 만든 배인데 일본에서 같이 만든 배가 저렇게 자꾸 옆으로 기우뚱해서 침몰한 적도 있다. 또 YTN 같은 경우에 전직 항해사가 너무 이렇게 기우뚱해서 자기는 그 배를 떠났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외신 보도나 그 밖에서 보는 전문가들이 지금까지 상황은 첫 번째 이 사건이 단순 넘어져서 순식간에 침몰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떤 외부의 충격이나 내부의 어떤 파공이나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고 지금 현 상황까지 그렇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실 한국에서도요, 한국 언론보다 CNN에서 사건 그 첫날부터 외부적 충돌에 의한 것이다라고, 의한 걸로 보인다라고 이제 분석한 언론이 계속 많이 지금 회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원인은 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이 크게 되고 있다, 보인다라고 해서 미국이나 영국 등 서방 언론들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구조 과정과 정부의 대응 체계에 대한 비판도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높은데 한국 언론에서는, 공영방송에서는 사실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이 16일 났고 약 3, 4일 동안은 이제 사고 원인, 어떤 사고, 그다음에 실종자 수 이렇게 보도를 하다가 하루 이틀 전부터 이제 국내적인 문제, 한국의 어떤 정권이라든지 BBC 같은 경우에 이틀 전에 이게 이제 국민들 불같은 노여움이 정부로 항의하고 있다 이렇게 썼고, 조금 전에 이제 BBC 같은 굉장히 느린 구조다, 이게 구조가 이게 너무 느리다 이렇게 지금 쓰고 있고, 뉴욕타임즈도 그 최상원 특파원도 지금 쓰고 있고, 여러 써서 아마 약 하루 이틀 전부터 이제 이게 사고 원인에서 구조적인 어떤 대응 체계의 문제, 인재적 재난, 이렇게 지금 외신들이 이렇게 포인트를 지금 변환시키고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이런 거 봐도요, 박근혜 대통령 승무원들 규탄 자격이 있는가, 이런 이제 글이 실렸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번 사고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려고 오히려 선장과 승무원들을 본인들이 공개석상에서 더 심하게 규탄하고 있다라는 것이 외신 보도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국민들 안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슬픔을 넘어서 분노하고 있는데 대통령도 분노한다는 거예요. 예, 대통령은 지금 분노할 때가 아니라 정말 사과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구조를 위해서 그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하는데, 언론이나 이런 데서 비춰지는 거는 본인이 덩달아 이제 선장을 향해서, 개인을 향해서 분노하는 모습만 계속 비치면서 이 정부의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피해가려고 하는 좀 모습이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여론에서도요. 미국이나 다른 서방 선진국이 힘든 그런 내용. 왜냐하면 행정부의 수장입니다.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합니다. 대통령이 져야 하고 행정부의 수장이 져야 되는 거고, 뭐 미국이든 다른 나라 대통령이 어떤 다른 사건에 대해서 누굴 비난한다는 건 이 대형 사고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본인 책임입니다. 네네. 자, 그러면요, 사고 초기에 국가안보실이 총괄 컨트롤 타워가 되어 진두지휘하고 있다라고 청와대에서부터 큰 소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국가안보실이 보통 이런 걸 책임지는 게 맞는지와, 근데 국가안보실이 책임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실종자 수라든지 탑승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 전부 다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점을 칼럼에 쓰신 게 있는데 한번 좀 전해주시죠. 저 개인적으로는 15일 저녁, 그러니까 8시입니다. 뉴욕 시간 8시가 한국 시간 아마 9시인데 굉장히 빠른 보도였습니다. 건 YTN에서 그 당시 전원구조했다고 할 당시에 YTN에서 어떤 생존자 인터뷰를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그분 얘기가 맞았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꼭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전원구조했다는 방송이 다 나가고 있었는데 그분이 자기가 그 밑에 소방호소를 떨어뜨리지 못해가지고 창문을 깨고 나오라 했는데 어쩔 수 없었다 나왔고, 자기가 본 사람만 하더라도 4, 50명이 밑에 있었다고 했는데, 그걸 듣는 순간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다른 팀에 의해서 구해졌겠지. 왜냐하면 중앙대책본부의 단원과 학생들 전원구조기 때문에 정말 한숨을 쉬고, 최소한 한두 명 외에는 안 나겠다 해서 정말 이거 기적이 일어났다, 정말 잘 됐다 했는데 1시간 반인가 있다가 다시 실종자 수가 늘어나는 그런 충격적인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해서 2시간인가 있다가 제가 오늘 처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언론 보도에서 이 사건 보도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직보를 했고, 그대로 읽어드리면, 김장수 실장이 그 청와대 지하 벙커의 위기관리센터로 가서 상황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이래 보도가 나오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다는 거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뭐 누구든지 이게 너무 급박하고 지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안보실이든 뭐든 어쨌든 구하면 되는 건데, 현실적으로는 국가안보실이라는 거는 법령에도 그렇고 국가적인 어떤 그 군사안보적인 위기 상황, 그래서 거기에 통일부, 그 다음에 외교부, 국방부 이렇게 파견돼 있는데 왜 국가안보실이 저렇게 할까? 그래서 제가 이제 깜짝 놀랐다는 거고, 결과론적으로 한두 시간 있다 나타난 거는 실종자 수의 잘못 집계, 그래서 국민들한테 엄청난 아픔을 주고 결과론적으로 첫날 지금까지도 효율성 있는 지도가 못 된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이 후진국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상황입니다.
그러나 네. 아무 언론도 이 점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한민국은 민간재난 같은 경우에 국무총리도 있고 대통령 비서실장도 있고 법에 의해서 안전행정부, 박근혜 정부가 행정안전부를 안전을 강조한 데서 안전행정부라고 만들었죠. 그래서 네. 안전행정부 장관이 수장을 하는 중앙대책본부가 구성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9시 45분에 아마 구성을 하고 했는데 언론 보도에는 국가안보실이 키타워 컨트롤 타워를 해서 한다고 보도가 되는 겁니다.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미국 같은 경우에 테러와 네. 관련 없는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국가안보회의가 주관을 한다고 어떤 방송에 나오면 그게 얼마나 우스갯소리가 되겠습니까? 즉 행정부가 무능하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두 번째 문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엄청난 문제가 생겼어요. 국민들 아픔. 이거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국가안보실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기가 언론에 그래 발표가 됐기 때문에 언론에 안 나오게 해야죠. 전 세력들은 전 기관들은 당연히 컨트롤도 하고 해야 되는데 언론에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도 있고 국무총리도 있고 다 있는 거죠. 지금 전시 상황도 아니거든요. 이 사건 원인이 어떻게 밝혀질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칼럼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나름대로 잘 지적했다. 우리나라가 왜 군국주의냐 이랬는데 정말 군사 독재 이런 걸 떠나서라도 왜 국가안보실이 이렇게 주관을 해야 되며 그렇다고 이 자체가 사람을 살렸다는 결과론적으로 엉망이 됐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국가안보실장이 져야 된다는 지금 규정도 없거든요. 누가 책임? 네. 제가 볼 땐 총리, 대통령 이상이 지금 다 져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제기를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담을 드리면 제가 가슴이 아파서 6공화국 때 그 일산에 예를 들어서 그 자유로 댐이 붕괴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많은 사고 또 YS 정권 때도 많은 인재들이 났습니다. 성수들이 났는데 지금을 보면 20년 동안 우리나라가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 네. 어떤 구조 시스템 또 특히 현장에서 기념사진을 찍는다는 그런 사고 발상들 그래서 20년 동안 너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공무원 체계가. 그래서 네. 제가 이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예. 또 문제는 사고가 일어난 이후의 대처 방식이 그 책임 소지를 좀 명확하지 않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 모르게 만드는. 근데 저는 이것이 결국은 모두가 다 책임지게 만드는 과정이 될 것이다. 정부에서도. 그래서 사실 내각 총사퇴 이런 거는 좀 약간 오히려 낮은 수위의 이런 요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까지도 드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게 워낙에 이제 민방위 훈련이 일상화돼 있고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참 민방위 훈련 어렸을 때부터 해오지 않습니까? 한국이 해오면서 늘 이렇게 책상 밑에 들어가서 숨고 이런 전쟁 대응 훈련만 늘 세뇌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바다에서도 위기 상황에 캐비넷 속에 들어가 있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진짜 나라가 안보를 계속 외쳐대면서 전쟁 위기와 이런 것들 속에서 그 본인들의 권력과 이런 걸 유지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그 틀에 정말 국민들이 그 틀에 순종하도록 만들어 온 과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참 많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 그 세월호가 침몰하는 그 첫날이요. 미 해군함대 본험 리처드 호. 그러니까 네. 긴급 구조에 나섰다. 네. 이런 뉴스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네. 이제 출발한 구조 헬기 또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구조에 참여했다 이런 소식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나고 백악관에서도 애도 성명도 발표하면서 그 당시 그 옆에 가까이 있던 함이 그 보넌 리처드함입니다. 보넌 리처드함을 파견하겠다고 오바마 대통령도 그랬고 제이 칸이 미 국무부의 마리 하퍼 부대변인까지 그 함대 이름을 직접 거명하면서 MH 헬기라는 수송기, 구조 헬기, 메디칼 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즉각 가라 했다고 이제 그렇게까지 보도됐는데 그 다음날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무슨 보도냐면 언론 보도가 아닙니다. 미 해군 공식 뉴스입니다. 미 해군 공식 뉴스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20여 년 보트를 장착한 MH69 헬기가 초기에 보는 리처드함에서 출발했으나 이내 리콜 해양했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왔다는 건데 11함대 헤이글 에글 제독 사령관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하지만 한국의 대형 호율성이 efficiency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산의 적극적인 이용을 우리가 적극 필요한 걸 떨어뜨렸다. 이걸 제가 이렇게 이렇게 이퀄리스인데 훼손시켰다는 겁니다. 이렇게 변색하게 만들었다. 감을 떨어뜨렸다며 그러나 우리는 또 계속 도움을 제공하겠다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뭔 얘기냐면
결정권자가 없었답니다. 이렇게 떠 있었고, 이렇게 음. 헬기가 와서 떠 있었고, 결국 계속 떠 있기만 만들다 나중에 결국 돌아가라 했어요. 그날은 한국 해군에서 제가 다 확인한 거예요. 지금 팩트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만.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문제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국방부가 트위터에 뭐라고 했냐면, 국방부 입장을 좀 말씀드리면, 리처드 함이 11시 58분경 우선적으로 MH 헬기 2대를 사고 헬기로 출동시켜 구조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사고 현장에는 이미 사고 선박 선체가 대부분 침몰한 상황에서 이 얘기를 만약에 유가족들이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국방부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미 사고 선박 세월호 선체 대부분이 침몰한 상황에서 이게 무슨 말인지는 이 방송을 듣는 분이 아마 심각하게 생각을 해요. 침몰한 상황에서 한국 C-130 항공기를 비롯한 다수의 헬기가 집중 운영되고 있고 그런데 조금 전에 중부일보에 따르면 한국 헬기도 운영 안 돌았습니다. 한국 해군은 원활한 구조작전을 위해 출동한 미 헬기를 본안 리차드함으로 복귀시켰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선장이 너무 잘못했는데 정말 이거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다 우리 학생들 안에 있었더랬 만약에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에어포켓이 있어갖고 지금도 아이들이 살아있을 수도 있는 이 방송을 하는 이 순간까지도 살아있기를 바라는데 지금 뭐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미국 함이 전 작전을 중단시키고 블루팀 연락 전부 다 해가지고 메디칼팀 헬기에 20인승에서 다 출발을 시켜서 딱 갔는데 먼 상공에 떠 있어 어쨌든 돌아갔어요. 이 책임을 국방부가 어떻게 질렀는지 모르겠고 국방부가 뭐라고 했냐면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면 그러나 사고 당시 도착했을 때 사고 선박 세월의 선체가 대부분 침몰한 상황에서 이게 국방부입니다. 예, 제가 더 이상 말을 안 할게요. 이 방송을 보시는 국민들이 잘 기억하시면 아시겠지만 구조된 사람들의 인터뷰에 하면 구조 헬기가 상당히 부족했다. 앵커께서 그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생존자들 인터뷰. 그런데 결국은 미군 헬기는 이 구조 현장에 상당히 침몰한 상태에서 왔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국방부인데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제가 이날까지는 이 보도를 안 썼는데 그 다음날 아마 성조지는 뭐냐면은 스타 앤 스트라이프 해가지고 미군 전후신문 격입니다. 아마 상당히 미 해군 측이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성조지도 도대체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자기네들은 이 비상 상황을 도와주려 했는데 그 이튿날도 조금 읽어드리면 뭐라고 썼냐면은 각 약 17마일, 5에서 12마일 해역만 수색을 이렇게 하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성조지 기자가 주한 해군 대변인한테 왜 그쪽만 수색하느냐 물으니까 나는 모르겠다. They asked, 그들이 한국 정부가 그렇게 요구를 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도를 해서 결과론적으로는 이틀 3일 때까지 미 해군 헬기 보는 리처드함은 우리 침몰한 사고 선박 고위에도 못 왔고 그 근처에도 지금까지 못 오고 있고 지금 오늘 22일인데 지금 또 미국에서 이제 오리지널 또 구조함이 또 파견하겠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모 관계자는 저하고 한 1시간 가량의 통화에 걸쳐서 그 구조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돌려보냈고 여러 가지 이 항공기들이 있기 때문에 사고 충돌 위험도 있고 이래서 어쨌든 리콜 시켰다 취소했다고 인정을 했어요. 첫날은 해군이 그렇게 해서 그게 참 판단은 국민 여러분이 하시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구조 헬기가 못 온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지적할 거 그럼 둘째 날에는 과연 그러면 왜 그렇게 외곽을 구조하게 하려 했냐는데 국방부는 답변을 안 했습니다. 왜? 둘째 날은 아니다. 이거 자기네들 아니고 이제 일원화됐답니다. 담당 공보관이 일원화됐기 때문에 해경에 무리하라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리면 국제전화 2시간 걸렸습니다. 안전행정부 장관실까지 가고 다니까 전부 돌고 중앙재해대책본부 전화하니까 목포 해양경찰청 하라 해양경찰청 하니까 사고대책본부 하라 사고대책본부 하니까 사고대책 구조본부 하는데 구조본부에서 다시 저쪽으로 또 하래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제가 30분 통화 중인데 이건 지금 2바퀴 돌았다. 답변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묻고 싶은 건 뭐였냐면은 저는 언론이기 때문에 사고 3일째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왔을 수도 있으니까요. 저 MH 헬기가 그 상공이 왔느냐 안 왔느냐를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결국은 사고대책본부 언론반 대책반 관계자가 인정을 하더라고요. 안 왔다. 그럼 내가 그럼 오늘 이 시간까지도 안 왔느냐? 안 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는 과정에서 또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팩트 하나 확인하는 거 보니까 저기 안전행정부에서 저 밑에 있는 해수부 전화번호 가르쳐주고 엉망진창이에요. 자기네들도 뭐 엉망진창이고 정말 이건 정권을 떠나서 재난구조 문제를 정말 한번 이렇게 많은 희생자를 했는데 올바로 잡아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우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미국의 헬기뿐만 아니라요. 119 구조 헬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해경에서 또 막았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10대의 헬기를.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여한 사람이 많아질수록 사건의 본질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이 회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국민 통제나 이런 것 정도로 보다 보니까 해군이나 해경이나 또 이제 국가안보실이나 이런 데서 쉽사리 도움의 손길에 대해서도 허락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해난 구조 전문가인 이종인 알파잠수 대표가 이제 다이빙 벨 뭐 이런 것들 이용해서 자기가 한번 잠수를 해보겠다라고 거기에 막 수억의 그 장비를 끌고 가서 들어가 보겠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해서 결국은 또 현장에서 철수 중이거든요. 이런 걸 보면 실제 이 도움에 대해서도 겸허하게 그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뭔가 그 성조지에서도 익명을 요구한 해군 관계자가 그랬답니다. 미국 신문에 보도된 건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가 지금 상황이 정리가 안 됐고 상황을 보고 있다 이런 거고 아마 첫날 못 온 거는 네. 그 시간대를 제가 분석해 보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국방부 입장은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었고 필요성이 없어서 근데 이 필요성이라는 것도 이미 제가 침몰한 상태라서 했는데 과연 그건지 아니면 그 이 시간대에는 기억을 잘 해보시면 오후 1시, 2시에는 전원구조 상황이었어요. 전원구조. 그래서 굳이 안 와도 된다고 판단을 한 건지, 즉 제가 국제관계를 전문하는 사람으로서 볼 때 저한테 개인 의견을 묻는다면 핵심 건자가 없었어요. 이거를 들어오라 말아 할 권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냥 덜덜덜덜 한 거예요. 자기 책임질까봐. 해군도 안 하고. 그게 아마 헬기가 상당 기간 떠 있었을 거예요. 구조 헬기가. 그러다가 다시 돌아간 건데 그 돌아간 시점이 과연 전원 구조 그 시기하고 비슷한데 그런 의혹이랄까 그런 추론도 가능한 거고 국방부는 초지일관되게 국방부나 재난 자기네들이 상황 판단을 착착해서 배치해서 첫째 날은 돌아가게 했고 둘째 날은 그쪽 세트에 배치를 했다. 이게 공식 입장입니다. 그리고 첫째 날 돌아가라 했던 거는 여기 그대로 30 항공기를 비롯해요. 5의 구조 헬기가 집중 운영되고 있었다. 이렇게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과연 헬기도 기사하고 구조하러 갔는데 헬기가 자기네들이 부딪히면서 하겠습니까? 첫째 다 하고 다 하지 비상 상황이라도. 그래서 어쨌든 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결과는 구조팀이 못 왔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가족 대책에서도 막 발표를 많이 했습니다. 실제 정부가 발표하는 것처럼 많은 구조 헬기나 이런 것들이 지금 운용되고 있지 않다 이러면서 가족 대책에서 직접 대국민 이 발표문을 있었는데요. 이 참사와 관련해서요. 관련 취재를 이제 하시면서 좀 느끼는 것이 많았을 텐데 이번 참사와 관련된 의견을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도 안타까운 일이고 방송 중에 지금도 나머지 실종자분들이 정말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해경 관계자, 국방부, 안전에 많은 공무원들이 다 고생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제가 느낀 바로는 이 상황들, 이 희생자가 엄청나게 늘어난 이러한 문제점들, 이 재난 체계가 20년 동안 변한 게 있었느냐? 소위 말하는 보신주의나 그런 주의에 빠진 공무원들이 아닌 무사주의 이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 게 나타나는 게 이제 어떤 기념 촬영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거였고 그래서 대응 자체가 국가안보실이 컨트롤한다는 그런 웃지 못할 그런 대응을 하면서도 하나도 일어나 안 됐고 이게 도대체 지금도 저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어 이랬습니다. 이게 무슨 물어보는 이렇게 뭘 질의하려면 이걸 어디로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 놓고 여러 가지 보도만 나온다. 국민을 해놓고 한다. 유언비를 쓸 때 이렇게만 나오는 건데 하나 보도하는데 하나 확인하는데 미국에서 국제시간 2시간이 걸렸습니다. 정확한 확인도 아니고 부서 정확하게 한 15군데 돌렸을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전 사실을 얘기하는 이게 우리나라의 재난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난대책본부 뭐가 있다면 이거 간단한 질문입니다. 왜 MH 헬기가 첫째 날은 이제 국방부 둘째 날 외곽으로 타격했느냐면 누가 담당자가 나와서 이래 해서 외곽으로 돌았다. 그러면 우리 구조 위쪽 상공에 온 적은 있느냐? 상공에는 없고. 근데 이게 간단한 답변을 하면 되는데 15군데에서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구조는 정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정말 답답한 거고, 그래도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으신데, 정말 빨리 나머지 분들도 좀 이렇게 살아서 구해졌으면 좋겠고요. 정말, 네. 이거가 어떻게 정리가 되고 나면 또 사고 원인부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아까운 우리 젊은, 학생들이 때문에, 정말 이건 그냥 넘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지고 분명히 따질 건 따지고 여러 언론 기관에서도 정말 보도할 건 보도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 아까운 상민들이 아마 그렇게 요구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끝으로 자, 오바마 대통령이 방한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월호가 침몰하는 와중에도 뭐 방위비 분담금 뭐 이런 것들이 마구 통과가 됐거든요. 이게 사실 오바마 대통령 맞이하기 위한 선물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북한에서는 이를 비난을 하고 있고요. 또 어제부터입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 준비 보도가 좀 본격화, 이 특보 와중에 지금 이 뉴스가 좀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요.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서 좀 간략히 마지막으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대형 참사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세월호 참사에 다 쏠려 있는데 한반도도 지금 이제 그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3일 일본을 방문해서 25일 우리나라에 오고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순방을 합니다. 아시아 순방을 하는 이유는 미국의 어떤 동아시아 정책에 대해서 어떤 확장 정책을 견고하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만 말씀드리면 한미일 간의 군사 고려를 강화하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정확하게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아마 지금 여러 언론 보도도 되고 있고 안 되고 있지만 한일 간의 정보 자유협정, 즉 한일 간의 군사 정보 자산을 공유하라는 협정을 빨리 추진하라는 압력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강력하게 비난하는 성명을 어제 아마 외무성을 통해서 냈고 일부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연합뉴스가 그 평양 핵기지에서 이제 그 실험에 움직임이 있다 이런 상황인데 오바마가 동아시아에 오면서 이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을 강화하고 아시아 중심 정책을 펴놓기 위해서 북한이 어떤 상징적인 예를 들어서 미사일 발사라든지 핵실험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개연성이 높아지면서 한반도는 또다시 갈등의 어떤 극한 구조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인데 또 한 가지 또 큰 변수가 사실 지금 한국은 우리나라는 지금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 가지고 아마 오바마도 많은 애도 표현을 할 거고 이런 상황인 북한이 지금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4월 25일 날 반항하고 이번 달 말까지 장거리 로켓 발사든 미사일 실험이든 핵실험이든 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과연 이 상황에서 지금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또 우리 박근혜 정부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렇게 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목소리가 별로 안 보여요. 외신에서는. 그러니까 네. 드레스덴 연설 이후에 제가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 저는 한국 국민입니다. 드레스덴 선언도 아닌 연설 이후에 남북한 관계가 완전히 지금 거꾸로 가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정말 박근혜 정부가 이 국내적으로 지금 엄청난 문제가 있고 또 동북아 문제도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행동을 할 건지 이게 지금 중요한 거고 또 북한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계속 보도했지만 어떻게 판단할지 개인적으로 모르겠는데 정말 어떤 하나하나의 어떤 사고 어떤 확실히 하나가 또 한반도의 어떤 혼란이 휘몰아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있는 게 지금 동북아 한반도의 정세입니다. 네네. 사실 이 상황과 관련해서 지금 국가가 막 총체적으로 대혼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건, 사실 세월호 사건으로 우리 한국의 전체 나라 수준이 지금 투명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수준의 나라가 좀 더 유지된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이거는 이 상태로 고집한다거나 이 상황을 덮기 위해서 뭔가 더 큰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페리오 하나가 아니라 나라가 침몰하는 지경으로 지금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남북 해내외에서 전부 다 이렇게 마음을 좀 지성을 다하고 있는 요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어쨌든 러시아도 지금 비난하고 중국도 비난하는데 우리가 국제관계의 현실을 놓고 볼 때는 지금 굉장히 한미
대규모 엑스밴드 그 어떤 공군 연습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강력한 어떤 남북은 물론이고,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도 지금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육자에 대한 것도 되게 안 돼 있고, 상당히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평화적인 체제로 갈 수 있는, 평화적인 어떤 회담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마 박근혜 정권이 어떻게 나가는지 이게 중대한 기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호 참사가 지금 있는데, 북한의 반응도 지금 문제고, 여러 가지가 아마 25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아주 가변적인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어떤, 나머지 분들이 빨리 구조되기를, 네. 진심으로 바라서,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자, 우리 아직도 200여 명의 실종자가 있습니다. 정말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실감이 없을 때 일어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바라고요. 저는 선현들의 말씀 중에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 말이 꼭 맞는 말이었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 너무나 간절합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 온 국민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다는 것 꼭 전달이 됐으면 좋겠는데 뭐 어떤 말로 그게 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월호에 탑승했던 우리 아이들에게 특히 이 사회의 어른으로서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어른들이 정말 미안합니다. 꼭 살아서 한 목숨이라도 꼭 살아서 돌아왔으면 합니다. 네,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불구하고 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해서 결국은 또 현장에서 철수 중이거든요. 이런 걸 보면 실제 이 도움에 대해서도 겸허하게 그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성조지에서도 익명을 요구한 해군 관계자가 그랬답니다. 미국 신문에 보도된 건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가 지금 상황이 정리가 안 됐고 상황을 보고 있다. 이런 거고, 아마 첫날 못 온 거는 네. 이 시간대를 제가 분석해 보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국방부 입장은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었고, 필요성이 없어서. 근데 이 필요성이라는 것도 이미 제가 침몰한 상태라서 했는데, 과연 그건지 아니면 이 시간대에는 기억을 잘 해보시면 오후 1시, 2시에는 전원구조 상황이었어요. 전원구조. 그래서 굳이 안 와도 된다고 판단을 한 건지, 제가 국제관계를 전문하는 사람으로서 볼 때 저한테 개인 의견을 묻는다면 핵심 건자가 없었어요. 이거를 들어오라 말아 할 권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냥 덜덜덜덜 한 거예요. 자기 책임질까봐. 해군도 안 하고. 그게 아마 헬기가 상당 기간 떠 있었을 거예요. 구조 헬기가. 그러다가 다시 돌아간 건데, 그 돌아간 시점이 과연 전원 구조 그 시기하고 비슷한데, 그런 의혹이랄까 그런 추론도 가능한 거고, 국방부는 초지일관되게 국방부나 자기네들이 상황 판단을 착착해서 배치해서 첫째 날은 돌아가게 했고, 둘째 날은 그쪽 세트에 배치를 했다. 이게 공식 입장입니다. 그리고 첫째 날 돌아가라 했던 거는 여기 그대로 30 항공기를 비롯해요. 5의 구조 헬기가 집중 운영되고 있었다. 이렇게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과연 헬기도 기사하고 구조하러 갔는데 헬기가 자기네들이 부딪히면서 하겠습니까? 적재 다 하고 다 하지, 비상 상황이라도. 그래서 어쨌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결과는 구조팀이 못 왔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가족 대책에서도 막 발표를 많이 했습니다. 실제 정부가 발표하는 것처럼 많은 구조 헬기나 이런 것들이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다 이러면서 가족 대책에서 직접 대국민 이 발표문을 있었는데요. 이 참사와 관련해서요. 관련 취재를 이제 하시면서 좀 느끼는 것이 많았을 텐데, 이번 참사와 관련된 의견을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도 안타까운 일이고, 방송 중에, 지금도 나머지 실종자분들이 정말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해경 관계자, 국방부, 안전에 많은 공무원들이, 다 고생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제가 느낀 바로는 이 상황들, 이 희생자가 엄청나게 늘어난 이러한 문제점들, 이 재난 체계가 20년 동안 변한 게 있었느냐. 소위 말하는 보신주의나 그런 주의에 빠진 공무원들이 아닌 무사주의. 이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 게 나타나는 게 이제 어떤 기념 촬영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거였고, 그래서 대응 자체가 국가안보실이 컨트롤한다는 그런 그 웃지 못할 그런 대응을 하면서도 하나도 일어나 안 됐고, 이게 도대체 지금도 저 개인적으로는 어디, 예를 들어 이랬습니다. 이게 무슨 물어보는, 이게 뭘 질의하려면 이걸 어디로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 놓고 여러 가지 보도만 나온다. 국민을 해놓간다. 뭐 유언비를 쓴다. 이렇게만 나오는 건데, 하나 보도하는데, 하나 확인하는데 미국에서 국제시간 2시간이 걸렸습니다. 정확한 확인도 아니고. 부서 정확하게 한 15군데 돌렸을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전 사실을 얘기하는, 이게 우리나라의 재난 실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난대책본부 뭐가 있다면 이거 간단한 질문입니다. 왜 MH 헬기가 첫째 날은 이제 국방부 배, 둘째 날 외곽으로 타격했느냐면 누가 담당자가 나와서 이래 해서 외곽으로 돌았다. 그러면 그 우리 구조 위쪽 상공에 온 적은 있느냐? 아, 상공에는 없고. 근데 이게 간단한 답변하면 되는데 15군데에서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구조는 정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정말 답답한 거고, 그래도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으신데 정말 빨리 나머지 분들도 좀 이렇게 살아서 구해졌으면 좋겠고요. 정말 네. 이거가 어떻게 정리가 되고 나면 또 사고 원인부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아까운 우리 젊은 학생들이 때문에 정말 이건 그냥 넘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되고 분명히 따질 건 따지고 여러 언론기관에서도 정말 보도할 건 보도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 아까운 생명들이 아마 그렇게 요구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끝으로 자, 오바마 대통령이 방한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월호가 침몰하는 와중에도 뭐 방위비 분담금 뭐 이런 것들이 마구 통과가 됐거든요. 이게 사실 오바마 대통령 맞이하기 위한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를 하기가 참 민망한 나날입니다. 자, 미국에서 바라본 한반도에 오는 22회 시간을 열겠습니다. 자, 오늘도 뉴욕에서 지금 언론인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원식 선생님 모셔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정말 안녕하다는 게 이렇게 죄스러운 건지 모르겠는 이런 나날인데요. 네. 예, 우리 일단 세월호 관련해서 정말 대참사가 났습니다. 대참사가 났는데 우리 지금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실종자분들이 다만 한 분이라도 살아 돌아오시기를 정말 기적이 좀 사실 비현실적인데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적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우리 해외에서 보시는 분들도 그러시겠죠? 네, 맞습니다. 예. 네. 자, 외신에서도 이거 관련해서 좀 보도가 많이 되고 있나요? 예, 엄청나게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임컷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지금 이 방송을 하는 순간 아마 사망자가 한 104명 정도 지금 이렇게 또 증가하는 모양인데, 아직도 한 200여 명 가량이 있으신데, 꼭 기적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이 취재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밤잠도 안 자고 이렇게 보고 이래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뭐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CNN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워낙 이게 대형 사고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뉴욕에 텐텐 윈즈라고 라디오 24시간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한 8년 됐는데 아마 한국 관련 뉴스는 북한에서 핵실험했다든지 은하삼호 발사하고 그거를 약 한 2-3시간 메인으로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약 한 4-5일에 걸쳐서 라디오 뉴스마저도 거의 메인 뉴스로 계속 20분마다 이 참사가 보도되고 있고 거의 말레이시아 항공 이상으로 지금 보도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 선생님, 지금 한국의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 언론과 정부 여기에 대한 이제 분노가 굉장히 국민들 안에서 되게 높습니다. 굉장히 높은 게 사건의 진실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생명을 빨리 살릴 수 있겠는가에 대한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굉장히 선정성 위주로 방송하고
그리고 은폐나 왜곡, 축소의 의혹이 처음부터 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그렇습니다. 여론 안에서입니다. 한국 언론은 지금 사실 언론으로서의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완전 여실히 드러났고요. 그래서 외신 보도들에서 오히려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라든가 그리고 구조 난맥상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려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외신 보도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원인을 어떻게 보고 주로 분석을 하고 있는지요? CNN, ABC, 그다음에 뉴욕타임즈, 또 특히 BBC 전부 이해가 안 된다. 전문가들 인터뷰나 이런 걸 뭐 워낙 많은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을 종합해 드리면은 이 여러 전문가들이 출연해서 하는 말씀의 가장 일부는 이 침몰 사건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중에 가장 하나가 6,800톤 이상 넘어가는 거대한 그 페리호가 넘어지는 것까지도 이해가 넘어졌다 하더라도 너무 순식간에 이렇게 네. 침몰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CNN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이 출연해서 분명히 뭐 암초나 어떤 충돌, 외부적인 충돌이 있었다고 하고 있고 초창기의 원인 구명에 관한 외신 보도들은 지금까지도 한국에서도 현재 뭐 사실 이 사건의 원인이 아직 안 밝혀졌고요. 외신 쪽에서는 종합적으로 페리오가 저렇게 순식간에 침몰한 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외부 충격이 분명히 있다. 그렇게 하고 일본 외신들도 외부 충격에 의하지 않고는 저러한 일이 발생돼서 이런 쪽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 언론들은 뭐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뭐 똑같이 저게 일본에서 만든 배인데 일본에서 같이 만든 배가 저렇게 자꾸 침몰을 옆으로 기우뚱해서 침몰한 적도 있다. 또 YTN 같은 경우에 뭐 전직 항해사가 너무 이렇게 기우뚱해서 자기는 그 배를 떠났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외신 보도나 그 밖에서 보는 전문가들이 지금까지 상황은 첫 번째 이 사건이 단순 넘어져서 순식간에 침몰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떤 외부의 충격이나 내부의 어떤 파공이나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고 지금 현 상황까지 그렇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실 한국에서도요, 한국 언론보다 CNN에서 사건 그 첫날부터 외부적 충돌에 의한 것이다라고 보도에는 국가안보실이 키타워 컨트롤 타워를 해서 한다고 보도가 되는 겁니다.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미국 같은 경우에 테러와 관련 없는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국가안보회의가 주관을 한다고 어떤 방송에 나오면 그게 얼마나 우스갯소리가 되겠습니까? 즉 행정부가 무능하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두 번째 문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엄청난 문제가 생겼어요. 국민들 아픔. 이거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국가안보실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기가 언론에 그래 발표가 됐기 때문에 언론에 안 나오게 해야죠. 전 세력들은 전 기관들은 당연히 컨트롤도 하고 해야 되는데 언론에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도 있고 국무총리도 있고 다 있는 거죠. 지금 전시 상황도 아니거든요. 이 사건 원인이 어떻게 밝혀질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칼럼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뭐 나름대로 잘 지적했다. 우리나라가 왜 군국주의냐 이랬는데 정말 군사 독재 이런 걸 떠나서라도 왜 국가안보실이 이렇게 주관을 해야 되며 그렇다고 이 자체가 사람을 살렸다는 결과론적으로 엉망이 됐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국가안보실장이 져야 된다는 지금 규정도 없거든요. 누가 책임? 제가 볼 땐 총리, 대통령 이상이 지금 다 져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제기를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담을 드리면 제가 가슴이 아파서 6공화국 때 그 일산에 예를 들어서 그 자유로 댐이 붕괴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많은 사고 또 YS 정권 때도 많은 인재들이 났습니다. 뭐 성수들이 났는데 지금을 보면 20년 동안 우리나라가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 어떤 구조 시스템 또 특히 뭐 현장에서 뭐 기념사진을 찍는다는 그런 사고 발상들 그래서 20년 동안 너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공무원 체계가. 그래서 제가 이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또 문제는 사고가 일어난 이후의 대처 방식이 책임 소지를 좀 명확하지 않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 모르게 만드는. 저는 이것이 결국은 모두가 다 책임지게 만드는 과정이 될 것이다. 정부에서도. 그래서 사실 뭐 내각 총사퇴 이런 거는 좀 약간 오히려 낮은 수위에 이런 요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까지도 드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게 워낙에 이제 민방위 훈련이 일상화돼 있고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참 민방위 훈련 어렸을 때부터 해오지 않습니까? 한국이 해오면서 늘 이렇게 책상 밑에 들어가서 숨고 이런
전쟁 대응 훈련만 늘 세뇌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바다에서도 위기 상황에 캐비넷 속에 들어가 있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진짜 나라가 안보를 계속 외쳐대면서 전쟁 위기와 이런 것들 속에서 그 본인들의 권력과 이런 걸 유지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그 틀에 정말 국민들이 그 틀에 순종하도록 만들어 온 과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참 많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 그 세월호가 침몰하는 그 첫날이요. 미 해군함대 본험 리처드 호. 그러니까 네. 긴급 구조에 나섰다. 뭐 이런 뉴스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네. 이제 출발한 구조 헬기 또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구조에 참여했다 이런 소식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나고 백악관에서도 애도 성명도 발표하면서 그 당시 그 옆에 가까이 있던 함이 그 보넌 리처드함입니다. 보넌 리처드함을 파견하겠다고 오바마 대통령도 그랬고 제이 칸이 미 국무부의 마리하프 부대변인까지 그 함대 이름을 직접 거명하면서 MH 헬기라는 수송기, 구조 헬기, 메디칼 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즉각 가라 했다고 이제 그렇게까지 보도됐는데 그 다음날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무슨 보도냐면 언론 보도가 아닙니다. 미 해군 공식 뉴스입니다. 미 해군 공식 뉴스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20여 년 보트를 장착한 MH-69 헬기가 초기에 보는 리처드함에서 출발했으나 이내 리콜 해양했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왔다는 건데 11함대 헤이글 에글 제독 사령관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하지만 한국의 대형 호율성이 efficiency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산의 적극적인 이용을 우리가 적극 필요한 걸 떨어뜨렸다. 이걸 제가 이렇게 번역해 이렇게 이칼리스인데 훼손시켰다는 겁니다. 이렇게 변색하게 만들었다. 감을 떨어뜨렸다. 그러나 우리는 또 계속 도움을 제공하겠다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뭔 얘기냐면 결정권자가 없었답니다. 이렇게 떠 있었고 이게 헬기가 와서 떠 있었고 결국 계속 떠 있기만 만들다 나중에 결국 돌아가라 했어요. 그날은 한국 해군에서 제가 다 확인한 거예요. 지금 팩트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만.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문제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국방부가 트위터에 뭐라고 했냐면 국방부 입장을 좀 말씀드리면 리처드함이 11시 58분경 우선적으로 MH 헬기 2대를 사고 헬기로 출동시켜 구조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사고 현장에는 이미 사고 선박 선체가 대부분 침몰한 상황에서 이 얘기를 만약에 유가족들이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국방부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미 사고 선박 세월호 선체 대부분이 침몰한 상황에서 이런 걸로 보인다라고 이제 분석한 언론이 계속 많이 지금 회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원인은 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이 크게 되고 있다, 보인다라고 해서 미국이나 영국 등 서방 언론들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구조 과정과 정부의 대응 체계에 대한 비판도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높은데 한국 언론에서는 공영방송에서는 사실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이 16일 났고 약 3, 4일 동안은 이제 사고 원인 어떤 사고 그다음에 실종자 수 이렇게 보도를 하다가 하루 이틀 전부터 이제 국내적인 문제, 한국의 어떤 정권이라든지 BBC 같은 경우에 이틀 전에 이게 이제 국민들 불같은 노여움이 정부로 항의하고 있다 이렇게 썼고 조금 전에 이제 BBC 같은 굉장히 느린 구조다 구조가 이게 너무 느리다 이렇게 지금 쓰고 있고 뉴욕타임즈도 그 최상원 특파원도 지금 쓰고 있고 여러 써서 아마 약 하루 이틀 전부터 이제 이게 사고 원인에서 구조적인 어떤 대응 체계의 문제 인재적 재난 이렇게 지금 외신들이 이렇게 포인트를 지금 변환시키고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이런 것 봐도요. 박근혜 대통령 승무원들 규탄 자격이 있는가 이런 이제 글이 실렸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번 사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려고 오히려 선장과 승무원들을 본인들이 공개석상에서 더 심하게 규탄하고 있다라는 것이 외신 보도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국민들 안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슬픔을 넘어서 분노하고 있는데 대통령도 분노한다는 거예요. 예, 대통령은 지금 분노할 때가 아니라 정말 사과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구조를 위해서 그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하는데 언론이나 이런 데서 비춰지는 거는 본인이 덩달아 이제 선장을 향해서 개인을 향해서 분노하는 모습만 계속 비치면서 이 정부의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피해가려고 하는 좀 모습이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여론에서도요. 미국이나 다른 서방 선진국이 힘든 그런 내용. 왜냐하면 행정부의 수장입니다.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합니다. 대통령이 져야 하고 행정부의 수장이 져야 되는 거고 뭐 미국이든 다른 나라 대통령이 어떤 다른 사건에 대해서 누굴 비난한다는 건 이 대형 사고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본인 책임입니다. 네네.
자, 그러면요, 사고 초기에 국가안보실이 총괄 컨트롤 타워가 되어 진두지휘하고 있다라고 그 청와대에서부터 큰 소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국가안보실이 보통 이런 걸 책임지는 게 맞는지와, 근데 국가안보실이 책임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실종자 수라든지 탑승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 전부 다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점을 칼럼에 쓰신 게 있는데 한번 좀 전해주시죠. 저 개인적으로는 15일 저녁, 그러니까 8시입니다. 뉴욕 시간 8시가 한국 시간 아마 9시인데 굉장히 빠른 보도였습니다. 이건 YTN에서 그 당시 전원 구조했다고 할 당시에 YTN에서 어떤 생존자 인터뷰를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그분 얘기가 맞았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꼭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전원 구조했다는 방송이 다 나가고 있었는데 그분이 자기가 그 밑에 소방호소를 떨어뜨리지 못해가지고 창문을 깨고 나오라 했는데 어쩔 수 없었다 나왔고, 자기가 본 사람만 하더라도 4, 50명이 밑에 있었다고 했는데, 그걸 듣는 순간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저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이 단 팀에 의해서 구해졌겠지. 왜냐하면 중앙대책본부의 단원고 학생들 전원구조기 때문에 정말 한숨을 쉬고 최소한 한두 명 외에는 안 나겠다 해서 정말 이거 기적이 일어났다, 정말 잘 됐다 했는데 1시간 반인가 있다가 다시 실종자 수가 늘어나는 그런 충격적인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해서 2시간인가 있다가 제가 오늘 처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언론 보도에서 이 사건 보도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직보를 했고, 그대로 읽어드리면, 김장수 실장이 그 청와대 지하 벙커의 위기관리센터로 가서 상황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이래 보도가 나오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다는 거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누구든지 이게 너무 급박하고 지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안보실이든 뭐든 어쨌든 구하면 되는 건데, 현실적으로는 국가안보실이라는 거는 법령에도 그렇고 국가적인 어떤 그 군사안보적인 위기 상황, 그래서 거기에 통일부, 그 다음에 외교부, 국방부 이렇게 파견돼 있는데 왜 국가안보실이 저렇게 할까? 그래서 제가 이제 깜짝 놀랐다는 거고, 결과는 한두 시간 있다 나타난 거는 실종자 수의 잘못 집계, 그래서 국민들한테 엄청난 아픔을 주고 결과론적으로 첫날 지금까지도 효율성 있는 지도가 못 된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이 후진국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무 언론도 이 점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한민국은 민간재난 같은 경우에 국무총리도 있고 대통령 비서실장도 있고 법에 의해서 안전행정부, 박근혜 정부가 행정안전부를 안전을 강조한 데서 안전행정부라고 만들었죠. 그래서 안전행정부 장관이 수장을 하는 중앙대책본부가 구성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9시 45분에 아마 구성을 하고 했는데, 언론 보기 무슨 말인지는 이 방송을 듣는 분이 아마 심각하게 생각을 해요. 침몰한 상황에서 한국 C-130 항공기를 비롯한 다수의 헬기가 집중 운영되고 있고, 그런데 조금 전에 중부 일보에 따르면 한국 헬기도 운영 안 돌았습니다. 한국 해군은 원활한 구조작전을 위해 출동한 미 헬기를 본안 리차드함으로 복귀시켰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선장이 너무 잘못했는데, 정말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다 우리 학생들 안에 있었더랬더니 만약에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에어포켓이 있어갖고 지금도 아이들이 살아있을 수도 있는, 이 방송을 한 이 순간까지도 살아있기를 바라는데 지금 뭐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미국 함이 전 작전을 중단시키고 블루팀 연락 전부 다 해가지고 메디칼팀 헬기에 20인승에서 다 출발을 시켜서 딱 갔는데 먼 상공에 떠서 어쨌든 돌아갔어요. 이 책임을 국방부가 어떻게 질렀는지 모르겠고, 국방부가 뭐라고 했냐면,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면, 그러나 사고 당시 도착했을 때 사고 선박 세월의 선체가 대부분 침몰한 상황에서, 이게 국방부입니다. 예, 제가 더 이상 말을 안 할게요. 이 방송을 보시는 국민들이 잘 기억하시면 아시겠지만, 구조된 사람들의 인터뷰에 하면 구조 헬기가 상당히 부족했다. 한국에서 그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생존자들 인터뷰. 그런데 결국은 미군 헬기는 이 구조 현장에 상당히 침몰한 상태에서 왔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국방부인데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제가 이날까지는 이 보도를 안 썼는데, 그 다음날 아마 그 성조지는 뭐냐면은 스타 앤 스트라이프 해가지고 미군 전후신문 격입니다. 아마 상당히 미 해군 측이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성조지도 도대체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자기네들은 이 비상 상황을 도와주려 했는데, 그 이튿날도 조금 읽어드리면 뭐라고 썼냐면은 각 약 17마일, 5에서 12마일 해역만 수색을 이렇게 하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 성조지 기자가 주한 해군 대변인한테 왜 그쪽만 수색하느냐 물으니까 나는 모르겠다. They asked, 그들이 한국 정부가
그렇게 요구를 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도를 해서 결과론적으로는 이틀 3일 때까지 미 해군 헬기 보는 미처함은 우리 그 침몰한 사고 선박 고위에도 못 왔고 그 근처에도 지금까지 못 오고 있고 뭐 지금 오늘 22일인데 지금 또 미국에서 이제 오리지널 또 구조함이 또 파견하겠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모 관계자는 저하고 한 1시간 가량의 통화에 걸쳐서 그 구조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돌려보냈고 여러 가지 이 항공기들이 있기 때문에 사고 충돌 위험도 있고 이래서 어쨌든 리콜 시켰다 취소했다고 인정을 해서 첫날은 해군이 그렇게 해서 그게 참 판단은 국민 여러분이 하시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구조 헬기가 못 온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지적할 거 그럼 둘째 날에는 과연 그러면 왜 그렇게 외곽을 구조하게 해야 했냐는데 국방부는 답변을 안 했습니다. 왜? 둘째 날은 아니다. 이거 자기네들 아니고 이제 일원화됐답니다. 담당 공보관이 일원화됐기 때문에 해경에 무리하라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리면 국제전화 2시간 걸렸습니다. 안전행정부 장관실까지 가고 다니까 전부 돌고 중앙재해대책본부 전화하니까 목포 해양경찰청 하라 해양경찰청 하니까 사고대책본부 하라 사고대책본부 하니까 사고대책 구조본부 하는데 구조본부에서 다시 저쪽으로 또 하래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제가 30분 통화 중인데 이건 지금 2바퀴 돌았다. 답변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묻고 싶은 건 뭐였냐면은 저는 언론이기 때문에 3일 사고 3일째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왔을 수도 있으니까요. 저 MH 헬기가 그 상공이 왔느냐 안 왔느냐를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결국은 사고 대책본부 언론반 대책반 관계자가 인정을 하더라고요. 안 왔다. 그럼 내가 그것만 그럼 오늘 이 시간까지도 안 왔느냐? 안 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는 과정에서 또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팩트 하나 확인하는 거 보니까 저기 안전행정부에서 저 밑에 있는 해수부 전화번호 가르쳐주고 엉망진창이에요. 자기네들도 뭐 엉망진창이고 정말 이건 정권을 떠나서 재난 구조 문제를 정말 한번 이렇게 많은 희생자를 했는데 올바로 잡아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우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미국의 헬기뿐만 아니라요. 119 구조 헬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해경에서 또 막았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10대의 헬기를.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여한 사람이 많아질수록 사건의 본질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이 회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국민 통제나 이런 것 정도로 보다 보니까 해군이나 해경이나 또 이제 국가안보실이나 이런 데서 쉽사리 도움의 손길에 대해서도 허락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해난 구조 전문가인 이종인 알파잠수 대표가 이제 다이빙벨 뭐 이런 것들 이용해서 자기가 한번 잠수를 해보겠다라고 거기에 막 수억의 그 장비를 끌고 가서 들어가 보겠다라고 얘기했는데도